네, 이번에는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장의 특징주를 하나씩 살펴볼 시간인데요. 먼저 살펴볼 종목 두산중공업입니다. 이 원자력 수주의 재개 기대감 속에서 오늘 상승을 한 부분인데요. 두산중공업 종가 한번 살펴보시죠. 네, 13% 넘게 올랐습니다. 25,750원에 마무리를 지었는데 장중에 25,900원까지 가기도 했네요. 거의 고점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장 초반부터 차곡차곡 올라가기 시작해서 크게 낙폭 없이 계속해서 오름세로 전향한 모습이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산중공업? 네, 최근에 원자력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지금 좋았죠. 좋게 네. 보여지고 있고요. 이 앞전에 두산중공업이 굉장히 세게 올라가면서 이제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두슬라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요즘 나왔었어요. 슬라를 많이 앞전에서. 붙이는 게 유행인가 봐요. 예, 두슬라 여기 처음 지금 들어봤는데 정말 두슬라급이네요. 네. 네, 앞전에 상승이 굉장히 좀 과하게 나왔다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이 길게 나왔어요. 조정이 길게 나오고 나서 근데 이거를 두산중공업만의 어떤 얘기로 볼 게 아니라 네. 지금 원자력 관련주 종목들이 이런 흐름인가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다 이런 흐름들이에요. 그러네요. 지금 한정기술, 뭐 일진파워, 네, 뭐 이런 네, 종목들이 오늘도 전부 잘 다 갔죠. 지금 네. 우진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원자력 관련된 그런 어떤 오늘 한신기계도 좀 흐름이 좋았고요. 네, 좋았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이렇게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네. 지금은 어떤 이슈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시가총액 이제 가격이 예전에 그러니까 이 두산중공업이 예전에 두산그룹 자체가 좀 망할 뻔했죠. 망할 네, 뻔하면서 그랬었죠. 안에서 이제 뭐 감자도 하고 뭐 유상증자도 하고 하면서 주식이 되게 싸 보이기는 하는데 예전에 두산중공업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옛날에 두산중공업이 막 한 20만 원까지 갔었죠. 예전에 2008년도에 한 20만 원까지 갔었는데 그때 20만 원 정도 갔었던 종목이 지금 2만 5천 원인데 이거 10배는 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단순히 이제 주식을 가격으로 보면 안 되고 일단 시가총액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가 이제 그때 당시에 중공업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뭐 포스코, 철강, 화학, 기계 그리고 이제 조선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시장의 중심 종목이었어요. 지금의 이제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어떤 종목들처럼 뭐 테슬라,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처럼 우리나라에 이제 그때 그런 중공업이 엄청나게 떴을 때 그때 이제 두산중공업의 시가총액이 그때 당시 한 15조 정도 됐었거든요. 한 20만 원 했을 때 네. 지금 2만 5천 원이 지금 현 상태에서 시가총액이 지금 한 13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실적을 내는 그 상황까지 조금 주가가 많이 비싸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비교하면 지금 한 10만 원 넘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단순히 싸다고 해서 조금 그런 부분에 좀 예전부터 주식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옛날에 내가 봤을 때 20만 원이었는데 지금 2만 5천 원이니까 한 10배는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10배를 가면 130조거든요. 130조니까 그럼 하이닉스를 넘어서는 건데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네. 이게 지금 종목이 한 그때 당시에 가격까지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조금 어느 정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네. 이제 좀 올라왔던 이유는 두산중공업 외에 이제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이 내년도에 이제 체코 원전 수주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네. 그런 수주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그 수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네. 지금 이제 그런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이제 그런 뭐 저탄소 뭐 그런 어떤 부분의 이슈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예전에 원자력을 이제 일본에서 이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면서 그때 원자력을 이제 없애려고 하다가 그 종목들이 완전히 이제 뭐 나락으로 네. 갔었죠. 근데 네. 그 이후에 이게 원자력 없이는 그런 그린 에너지 이런 게 힘들다 사실상 그런 어떤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면서 원자력이 최근 들어서 조금 약간 각광을 받으면서 우라늄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좀 급등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원자력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이제 유럽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 G20 회의도 있고 이제 기후변화 이제 협약 회의가 있어요. 31일 날. 근데 이제 그 기후변화 협약 회의에서 혹시나 이제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뭐 그런 어떤 부분들의 원자력에 관련된 어떤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에 조금 이제 이번 주에 먼저 조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이 약간 전반적으로 한정기술 같은 종목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좀 약간 상승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약간 드니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으니까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도 이제
여러 종목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실적을 좀 잘 내면서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들 중에 그 중에 두산중공업도 하나의 종목으로 좀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일단 큰 네. 그림에서는 조금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지금 바로 여기서 이제 따라가면 조금 약간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구간대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념하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저항대 같은 경우는 한 27,000원 부근대가 1차적으로 좀 약간 강한 저항대로 보이고 이 위에 있는 부분이 이제 슈팅 구간이라서 예전에 네. 현대차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슈팅이 나왔을 때 이 슈팅 구간을 아직도 뚫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27,000원 정도 부근대가 되면 좀 매물대가 쏟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의 움직임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하시되 약간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 에너지를 진행을 할 때 원자력 없이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요즘에는 친환경 테마로. 네. 예전에 이제 계속적으로 원자력을 계속적으로 좀 못하게끔 계속적으로 했었는데 이게 좀 상황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단기로 들어가기에는 이미 조금 고점인 경향이 없잖아 있다. 네, 한 27,000원 정도 부근부터는 네. 약간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서 이제 조정이 나오면은 조금 눌렸다가 다시 이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약간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네. 현대위아처럼 이렇게 이제 눌렸잖아요. 예, 눌리고 네. 나서 이렇게 올라가면 어느 정도 이게 두산중공업 자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뭐 사실 아무도 알 수 없겠지만 네. 이렇게 어느 정도 고점을 찍으면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조정이 다시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상승을 만들어가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막 올라갈 때 여기서 바로 넘어가면서 그냥 이렇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오르고 이런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오르면 또다시 이렇게 눌릴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부분들을 조금 미리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천천히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산중공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원자력 테마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